아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돈이 더 새는 구조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택시 한 번, 옷 하나.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간 작은 지출이 10년 뒤 가장 뼈아픈 후회로 돌아오거든요. 실제로 한 댓글에 달린 10년 지나서 가장 아까운 돈이요. 이 한 줄에 335명이 공감을 눌렀습니다. 소액이 아닌 거죠.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국 가계 순저축률이 4.0%, 10년 만에 최저치로 찍혔습니다. 월급은 오른 것 같은데 남는 건 왜 더 없을까? 정답은 집값, 물가 같은 큰 항목이 아니라 매일 카드값에 찍히는 4줄짜리 작은 지출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무조건 아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작정 허리띠 졸라매는 건 2달이면 꺾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그때 이걸 끊었으면 하고 진짜로 후회할 지출 4가지만 골라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술, 댓글 좋아요 1위가 정확히 이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배달, 한 명당 매달 평균 97,000원이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택시와 커피, 한 잔 단위로 보면 안 보이는데 연 단위로 환산하면 소리 없이 집 한 채가 새어나간 겁니다. 네 번째는 옷과 구독료, 가장 조용해서 제일 늦게 들킵니다. 혼자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골라내면 10년 뒤 통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손에 든 핸드폰에서 카드 앱 하나 열어보시죠. 최근 30일 내역, 스크롤 천천히 내려봅시다. 여기서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큰돈 쓴 기억은 없는데 잔고는 횡하고 대체 어디로 샜는지 한 줄 한 줄 되짚어봐도 기억조차 안 나는 거. 그럼 같이 셀프 체크 한번 해보죠. 술값, 배달비, 택시비, 커피값, 옷, 구독료. 이 6개 카테고리 중에 월 20만 원 넘는 게 3개 이상이면 일단 손을 드시면 됩니다. 손 드셨다면 이 영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통장 전용이라고 봐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10년 뒤에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4줄기 구멍이 여기니까요.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국 가계 순저축률이 4.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죠. 쉽게 말해 월급 100만 원 받으면 4만 원밖에 못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평균이. 또 하나 보시면 서울 PIR, 그러니까 집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가 13.9배입니다.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꼬박 모아야 서울 평균 집 한 채 손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결정타는 이겁니다. 서울 30대 자가 보유율이 2015년엔 33.3%였는데 2024년 25.8%까지 떨어졌어요. 10년 사이 30대 4명 중 1명만 서울에 내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다 같이 못 모으고 있구나. 맞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안도감이 바로 함정이에요. 다 같이 가라앉는 배 안에서도 누구는 조용히 구명조끼를 챙겨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어디를 먼저 틀어 어막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 드셨다면 이미 반은 온 겁니다. 내 구멍 위치를 아는 사람만 구멍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짚고 갈 게 있는데 지금 허리띠 무조건 졸라매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2달이며 꺾여요. 사람이 24시간 참을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10년 뒤에 진짜 뼈아프게 후회할 4개만 콕 집어 정리하자는 겁니다. 무작정 절약이 아니라 전략적 절약. 딱 이 관점이에요. 자, 순서 먼저 공개하고 갑니다. 1번 술, 2번 배달, 3번 택시와 커피, 4번 옷과 두독. 순서 정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하필 1번을 술로 잡았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출은 술입니다. 왜 이걸 1번에 놓았냐? 사실 이 영상의 진짜 출발점이 여기예요. 얼마 전에 비슷한 주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 달린 댓글 중에 이런 한 줄이 있었어요. 나이 들어보니 술 마시는데 쓴 돈이 제일 아까웠습니다. 딱 한 줄. 근데 이 한 줄에 좋아요가 335개 찍혔어요. 그 영상 단일 1등이었죠. 40대, 50대 형님 누님들이 지나온 길 돌아보고 남긴 한 줄에 300명 넘는 사람이 저도요를 누른 겁니다.
10년 뒤 가장 아까울 돈 1번은 술이다. 이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술일까요? 한 번 쓸 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친구 만나서 소주 한두 병, 맥주 한두 잔 하면 한 사람당 5만 원쯤 나오죠.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술이 진짜 무서운 건 여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술은 당일 술값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이 같이 빠져요. 머리 깨질 것 같은 아침, 오전 내내 흐리멍텅한 집중력, 점심때까지 이어지는 속쓰림, 저녁 약속 또 잡으면서 미뤄둔 업무, 그리고 중요한 미팅 하나 엉망으로 끝난 기억. 이게 전부 술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술값 5만 원은 5만 원이 아니라 다음날 나한테 빌리는 무이자 대출이다. 돈 대신 몸으로, 시간으로, 일정으로 갚는 대출이죠. 전날 밤 기분 좋게 빌려 쓰고 다음날 아침에 이자가 머리로 내려와요. 이걸 한 달에 4번, 1년에 50번 하면 인생 전체가 계속 빚진 상태로 굴러가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주 1회 술자리에 5만 원 잡고 52주 돌리면 연 260만 원. 여기까진 누구나 계산하죠. 근데 다음날 택시비, 해장 한 끼, 반차 한 번 끊고 업무 산출 반쯤 날아간 걸 기회비용으로 붙이면 실질 연 400만 원 선이 금방 넘어갑니다. 10년 쌓으면 4천만 원. 거기에 복리까지 얹으면 지방전세 보증금 하나가 그냥 증발한 값이에요. 내 돈 다 어디 갔지의 정답 상당 부분이 여기 적혀 있죠. 여기서 꼭 나오는 반박이 있어요. 업무상 어쩔 수 없어요. 거절하면 이상해져요. 저도 압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간 술자리가 몇 번이었는지, 그중 사실 안 가도 됐던 자리가 몇 번이었는지 한 번만 세봐주세요. 거절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또 이런 반박도 있었어요. 저는 월세가 훨씬 커요. 술은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월세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월세는 고정비예요. 한 번 계약하면 2년은 거의 못 움직입니다. 술은 누적 변동비예요. 오늘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돈이죠. 이 작은 변동비가 10년 쌓이면 월세 오른 만큼을 그냥 따라잡아요. 더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새나가면 보증금을 영영 못 모으고 월세 구조에서 빠져나갈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작은 게 커지기 전에 먼저 막는 게 진짜 작업이에요. 10년 뒤 통장 잔고 보면서 그때 그 술자리 한 번만 덜 갔으면 하는 확률, 그 댓글 335개가 조용히 알려주고 있어요. 형님 누님들이 이미 겪고 남긴 영수증인 셈이죠. 그런데 술보다 더 조용히, 더 자주, 더 많이 새는 게 두 번째 지출입니다. 이건 술집처럼 자리를 잡고 앉지도 않아요. 24시간 열려있고 손가락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자, 두 번째 지출로 넘어갈게요. 배달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퇴근하고 집 들어와서 소파에 앉는 순간 손가락이 알아서 주황색 아이콘을 누르고 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메뉴 고르고 결제하기까지 한 2분이면 끝나요. 여기서 숫자 한번 볼게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 배달앱 결제자가 2,351만 명. 이 사람들이 1인당 월 평균 9만 7천 원을 배달에 쓰고 있어요. 월 3.7회, 1회 평균 약 25,600원이 찍힌다는 거예요. YG앱 2025년 3월 집계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가 배달 한 곳으로만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배달앱은 우리가 편해지라고 만든 앱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지갑이 밤 11시에도 새벽 2시에도 열려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지갑이 언제 열렸어요? 마트 가고 식당 가고 그 장소에 내 몸이 도착해야 열렸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콘 하나가 내 지갑 안에 자동문으로 설치된 거예요. 24시간 열려있는 자동문. 누워서 엄지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면 문이 스르륵 열려요. 그리고 이 자동문으로 들어온 한 번의 주문은 앱 회사와 라이더, 음식점 세 곳이 나눠 가져요. 내가 한 번 시키면 세 곳이 동시에 수익을 챙기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자동문을 절대 닫히게 놔두지 않습니다. 푸시 알림, 쿠폰, 첫 주문 할인, 전부 자동문을 열어두기 위한 잔치예요. 왜 이 자동문이 이렇게 무섭냐? 여기서 행동 경제학이 하나 들어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프렐렉이라는 사람과 시메스터라는 사람이 2001년에 경매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NBA 티켓을 팔면서 어떤 팀은 현금으로 입찰하게 하고 어떤 팀은 신용카드로 입찰하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카드로 입찰한 사람들이 평균 2배 가까운 금액을 적어냈어요. 돈이 나가는 감각이 흐릿해지니까 지불 의사가 쑥 올라간 겁니다. 배달앱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지문 한 번이면 끝나는 간편결제. 지폐를 꺼내는 행위가 아예 없어요. 돈 빠져나가는 감각이 거의 지워진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는 거죠. 실제로 컨슈머 인사이트 자료를 보면 20대 주 3회에서 사회 배달앱 이용 비율이 15.2%로 전 연령대 중 최고예요. 젊은 세대가 왜 못 모으는지 여기서 정량으로 잡힙니다. 우리 처음에 뭘 약속했죠? 10년 뒤 통장 보면서 후회할 4가지만 정확히 골라내자, 이거였어요. 지금 자가진단하고 술과 배달 2개 풀었는데 이 둘만 합쳐도 벌써 연 500만 원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2개는 더 작아 보이는데 더 무서워요. 그 전에 배달 쪽은 행동 하나만 두고 넘어갈게요. 앱을 삭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홈 화면 첫 페이지에서만 빼서 폴더 안쪽으로 넣어두세요. 자동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자동문 앞에 커튼 한 장 치는 겁니다. 이 작은 규칙 하나로 월 주문 횟수 2번은 꺾인다는 게 실제 체감 수치예요. 자, 3번째로 가볼게요. 크기로는 더 작은데 왜 10년 뒤에 더 크게 보이는지. 택시랑 커피, 한 잔 한 번에는 안 보이는 돈 얘기입니다. 자, 3번째 지출은 좀 특이해요. 2개를 묶을 겁니다. 택시 그리고 커피. 왜 묶었냐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서예요. 한 번에 절대 안 보인다는 것. 택시 한 번 타면 9,000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뽑으면 5,000원. 이 금액대는 뇌가 아예 무시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카드 명세에 찍혀도 이건 뭐 커피 한 잔이니까 하고 스크롤이 자동으로 넘어가요. 작아서 안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은 작아서 진짜로 위험한 지출이에요. 5만 원짜리 지출은 며칠 고민이라도 하는데 5천 원짜리는 고민이라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약 405잔이에요. 2023년 유로모니터 집계 기준 세계 평균이 152잔이니까 2.5배죠.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프랑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싶은데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 1.1잔, 출근길 1잔, 점심 후 1잔, 이게 쌓이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죠. 카페 한 곳당 지출도 만만치 않아서 1인당 연간 커피 전문점 지출이 약 10만 4천 원, 국내 시장이 5.4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5조가 넘는 시장을 한 잔씩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그 시장의 지분을 매달 분납하는 주주에 가까운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하루 한 잔 5,000원씩 365일이면 연 182만 원. 여기다 택시 기본요금 한 번 5,000원을 주 3회, 52주로 계산하면 연 78만 원. 합쳐서 260만 원 선이 나와요. 이걸 그냥 돈 좀 썼네 하고 넘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매년 이 금액을 연 7%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72의 법칙 아시죠? 72 나누기 7이면 약 10.3년. 원금이 2배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직관식이에요. 연 260만 원씩 30년을 굴리면 2억 4천만 원대까지 불어나요. 커피 한 잔이 터지는데 30년 걸리는 시한폭탄인 겁니다. 저는 이걸 시간 지연 폭탄이라고 불러요. 한 잔은 안 보이는데 복리라는 이름의 타이머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뭘 어쩌란 거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3분의 1만 줄여도 충분해요. 405잔이 270잔이 되는 거니까 연 67만 원이 남아요. 회사 머신커피를 하루 한 번은 쓰고 꼭 카페를 가야 한다면 저가 브랜드 한 잔으로 내리고 정말 맛있는 거 한 잔은 주말에만. 택시도 똑같아요. 기본 요금 구간은 버스에 10분만 더 투자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카페에서 친구랑 1시간 떠드는 건 관계 유지의 일부죠. 맞아요.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빈도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매일이 주 2번에서 3번으로만 내려가도 10년 뒤 통장은 완전히 다른 계단에 서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중에서 제일 조용한 지출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고 있는데 10년 뒤 옷장을 열기 전까진 절대 안 들키는 지출.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옷과 구독입니다. 이건 앞에 세 개랑 결이 좀 달라요. 술, 배달, 택시와 커피는 쓰는 순간에 그래도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는 쓴 기억조차 희미해서 10년이 지나서야 아, 그때 그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지출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10년 뒤에 이사 가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한 곳에서 태그도 안 뗀 셔츠 하나가 나옵니다. 딱 한 번 입고 접어둔 니트, 언젠가 입을 줄 알았던 코트. 하나씩 꺼내놓고 바닥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1분. 8만 원, 12만 원, 19만 원. 더해보면 수백만 원이 바닥에 조용히 깔려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온 돈이었지? 싶은 그 느낌. 이 장면이 바로 이 영상이 말하고 싶은 마지막 풍경입니다. 옷장 옆엔 하나 더 조용히 새고 있는 게 있죠? 구독이에요. OTT 2-3개, 음원 하나, 클라우드 하나, 헬스 앱, 쇼핑몰 유료 멤버십, 뉴스레터. 하나하나 보면 월 4,900원, 9,900원, 13,000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싶은 금액이에요. 근데 5개만 돌아도 월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이 자동이체로 그냥 사라집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내고 있는 이 구독료, 이름도 못 외우는 월세예요. 매달 내고 있는데 내가 뭘 빌려 살고 있는지도 기억 못하는 월세. 이게 제일 무서운 지출이죠. 왜 안 끊기느냐? 자동 결제가 한번 걸리면 뇌가 그걸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등록해버려요.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뺏기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쓰던 걸 안 쓰는 것뿐인데 가지고 있다가 잃는 것처럼 느껴져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건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절차로 끊어야 돼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한 달에 한 번 날짜 정해서 카드 앱 자동이체 내역 감사. 둘째,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쓴 구독은 그 자리에서 해지. 셋째, 연 결제로 묶여 있는 건 가능하면 월 결제로 전환. 연 결제는 싸 보이지만 1년 동안 의식에서 사라져요. 월 결제로 바꾸면 매달 알림이 뜨니까 아, 나 이거 쓰고 있었지 늘 다시 묻게 됩니다. 옷도 원리는 똑같아요. 사는 속도만큼 버리는 속도가 따라가야 옷장이 안 망가져요. 그래서 많이 쓰는 규칙이 하나 사면 하나 버리는 규칙, 그리고 사기 전에 이 옷을 30번 입는 내 모습이 그려지는가 딱 한 번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30번이 안 그려지면 그건 옷이 아니라 옷 모양의 벽지예요. 10년 뒤 옷장 바닥에 깔릴 후보라는 얘기죠. 자잘해 보이는데 왜 이게 마지막 자리에 있느냐? 옷 한 벌, 구독 하나는 진짜 작아요. 근데 매일 한 번 더 편한 쪽을 고르는 영역이라서 복리가 정확하게 붙는 자리입니다. 매일 살짝 편한 쪽으로 한 번씩 미루면 1년 뒤 옷장도 10년 뒤 통장도 똑같은 얼굴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4개를 다 뜯어봤어요. 다 합치면 연 1,000만 원대. 10년이면 집 한 채의 일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안 모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작게 보여서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럼 매개를 다 알게 된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짚은 4가지는 전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 배달, 택시와 커피, 옷과 구독. 이 4줄 다 지워버리면 2달 안에 반드시 폭발해요. 전략적 절약이라는 건 이 중에서 10년 뒤에 내가 진짜 고마워할 한 줄과 그냥 지금 나한테 주는 선물을 구분해내는 작업입니다. 무작정 허리띠 졸라매는 건 지질이 공상이고 전략적 절약은 조각가가 돌을 깎는 일이죠. 같은 4줄을 보면서도 누구는 한 줄만 건드리고 누구는 2줄을 건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4가지 순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모님 생활비가 카드값 맨 위에 있는 분도 있고 학자금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자취 월세만으로 이미 반이 날아가는 분도 있죠. 순위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는 같습니다. 순위가 어떻든 저 4가지 중에 최소 한 줄은
당신 카드 내역에 지금도 찍히고 있다는 것. 10년 뒤 옷장 열었을 때 한 번도 안 입은 옷 사이에서 이거 왜 샀지? 하고 한숨 쉬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끊는 거 아닙니다. 4가지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른 한 줄, 그 한 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한 줄씩 모이면 여기가 절약 공동체가 되고 같이 정리하기 시작하면 10년 뒤 통장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하루 10,000원씩, 10년이면 3,650만 원, 연 7% 복리를 걸면 약 5,200만 원까지 불어나요. 도구도 이미 준비돼 있어요. 연금저축 600만 원에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을 더해 연 900만 원만 꽂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서 148만 5천 원이 매년 돌아옵니다. 10년이면 환급액만 1,485만 원이에요. ISA를 얹으면 연 2천만 원씩 5년간 1억 원까지 비과세 구간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첫 문장을 다시 꺼내보면 아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돈이 더 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오늘 4줄로 분해했고 세액공제 숫자까지 손에 쥐었어요. 한 댓글에 달렸던 10년 지나서 가장 아까운 돈이요. 이 한 줄에 335명이 공감을 눌렀습니다. 영상 갖기 전에 카드 앱 한 번만 열어서 4줄 중 가장 큰 한 줄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10년 뒤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길 그 한 줄이 되기를.